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를 생각하면 꼭 한번 가야 하는 장소가 바로 낭만포차죠.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때 낭만과 흥이 넘치던 공간이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수놓아진 거북선대교 아래 여수의 대표 관광명소 낭만포차가 있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포차에 손님들이 몇 있을 뿐 대부분은 텅 비었습니다. 6년 전과 비교해보면 손님 감소는 더 뚜렷합니다. 저희는 되게 활기차고 좀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를 좀 원했는데 길은 좀 깨끗한 것 같은데 확실히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좀 활기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낭만포차의 전체 매출액은 45억 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루에 3팀 받아갈 때도 있고, 근데 인건비가 안 되니까 저는 혼자예요. 왜냐면 인건비 줄이려고 1년이 너무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1년이 막 10년 같이 느껴졌거든요. 낭만포차 주변으로 넓게 퍼진 상권, 식당들의 주 메뉴는 모두 돌문어 삼합입니다. 오히려 상가 밀집 지역보다 가격은 비슷하거나 저렴한 편이지만 외진 곳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메뉴 또한 식상하다는 지적입니다. 뭔가 이제 전부 다 개선되는 사항이 있어요. 맛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쪽이 아무래도 다 관광객 위주의 어떤 상권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식 점포에서 컨테이너 고정식으로 시설은 개선됐지만 외벽이 천막이다 보니 날씨 변화에도 취약합니다. 에어컨과 난방 시설이 없다 보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상인들과 손님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한 달간 낭만포차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낭만포차 운영진들이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냉난방기 설치도 하고 컨테이너 및 천막포차 같은 시설 보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달간을 임시 휴무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낭만포차의 외관보단 메뉴를 다양화하고 즐길 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수시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순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올바른 인사로 재구성하고 반헌법적 발언을 일삼은 김계리 변호사를 해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성명을 통해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기획단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로 구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단원으로 활동 중인 김계리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며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획단 전원을 공정한 역사인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전남의 학교가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해외 인재를 지역에서 교육해 정착까지 지원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교실에 둘러앉아 놀이를 즐기는 학생들. 손뼉을 치며 서툴지만 한국어로 우리 음식을 소개합니다. 베트남과 쿠바, 인도네시아 등 5개국 학생 77명이 여수에 모여 특별한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남 직업계고등학교 5곳에 진학해 3년간 학업을 이어갑니다.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 문화교육이 2주 동안 이뤄졌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연습해요. 선생님하고 친구를 연습해야 돼요. 바다를 누비는 선장부터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 전문가까지 다채로운 꿈이 연글고 있습니다. 목포에 가서 AI 공부해서 AI 엔지니어 하고 싶어요.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소멸 위기에 빠진 전남. 뜻있는 해외 인재를 교육 현장으로 보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단기 교육이 아니라 취업과 정착까지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해외 인재 유치를 시작으로 내년 국제 직업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취직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이번 유학생 유치 또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의 목적입니다. 꿈을 안고 낯선 전남을 찾은 학생들. 지역과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활기가 될지 기대가 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철새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가금 농장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입식 농가가 늘어나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운영하며 검사 주기 단축, 출하전 검사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암의 한 축사에서 이주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안타까운 비극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한 공장형 돼지 농장. 3층 규모의 요새 같은 농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네팔인 이주 노동자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은 숨진 남성이 평소 농장 업주와 같은 국적의 네팔인 팀장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말합니다. 동료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 모여 숨진 남성의 영정사진을 꺼내들고 미흡했던 근로감독관리를 규탄하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지청에서도 여기 있는 사업장에 가서 근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한편 농장 업주와 네팔인 팀장은 폭행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이나 이런 정도의 행위들은 없었다라는 이런 식의 반응이더라고요. 현재 돼지 농장에 남아있는 16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절차를 기다리며 농장 내 숙소에 대기 중인 상황.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숨진 남성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증언 조사를 마친 뒤 농장 업주와 팀장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내일은 106주년 3.1절입니다. 최근 극우 보수의 상징처럼 쓰이며 태극기의 본래 의미가 퇴색된 가운데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며 16년째 태극기를 개항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63명이 살고 있는 진도군 군내면 송산마을. 마을 입구부터 온 동네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지난 1929년 목포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이 마을 출신 독립유공자 박종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태극기를 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산마을에 개항된 태극기는 모두 100개로 마을 주민 수보다 많습니다. 마을 주민인 60대 박준범 씨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2대째 태극기를 개항하고 있습니다. 2달마다 마을에 걸린 모든 태극기를 교체하며 정성을 쏟는 이유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마을에 보시다시피 한일 독립주사 박종식 공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선친께서 그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세들에게 그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고자 기념비를 설치하고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태극기를 바라보는 태극기 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최근 일부 보수단체들이 집회에 태극기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 그분들한테 뭐랄까 한 국민으로서 이제 보지만은 그분들한테 더 필요한 태극기 같은데 이렇게 막 함부로 하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박준범 씨는 앞으로 30년, 40년까지도 태극기 개항을 이어가겠다는 계획.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집은 줄어들고 있지만 진도 송산마을에서는 오늘도 독립의 정신을 담은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경찰이 3.1절 폭주 행위와 난폭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전남경찰청은 고개 운전이나 굉음을 유발하는 폭주,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주 행위는 체증 등을 통해 사후 검거와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순천에서는 현충일 도심에서 폭주를 일삼은 오토바이 운전자 17명이 무더기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제26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보름간 치열한 경쟁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 결승전에는 서울 오산고와 경기 풍생고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오산고가 승부차기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유소년팀인 광양제철고는 경기 안양공고와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백운기 대회는 역대 가장 많은 전국 4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고교축구 최강자를 가렸습니다. 리그 개막전에서 승리한 전남 드래곤즈가 서울 이랜드 원정에서 2연승에 도전합니다. 전남은 내일 오후 4시 30분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2 2라운드에서 서울 이랜드와 맞붙습니다. 전남은 강한 압박과 뒷공간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들어 연승에 성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 팀의 역대 전적은 4승 8무 1패로 전남이 앞서고는 있지만 8번의 무승부가 나올 만큼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봄이 온 것처럼 비교적 온화한 날씨 보였습니다. 내일 전남 경북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3도에서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에서 1.5m, 먼바다에서 1.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전남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3월을 맞아 순천시가 다양한 관광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순천시는 3월 한 달 동안 버스를 이용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테마투어 이용 요금을 할인하고 외지 관광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숙박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9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순천의 특산물과 계절 메뉴를 맛볼 수 있는 미식 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